수많은 수사물 러버들이 시즌3 제작 소식만을 기다리는 기깔나는 정통범죄 수사극. 검거 확률 10% 미만의 강력범죄 전담반이라는 소재로 시청자들은 매회 얼얼한 뒤통수를 매만져야 했는데 이제 제발 돌아와!를 외치며 미리 떡상 탑승! OCN 특수사건 전담반 10 함께 보시죠. 늦은 밤 한 남자의 전화기가 울리고 여지훈입니다. 그 연락은 얼굴에 테이프가 감긴 채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피해자 서운비, 나이 24세, 직업 호스티스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어젯밤 자정 무렵 근무지인 논현동 룸사롱 블랙 로즈에서 나와 9월 6일 0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귀가, 방이동의 자택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국장, 아직 초동 수사도 안 끝난 사건으로 새벽같이 소집이야? 여기 보시죠. 2004년 발생했던 테이프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지 않아 미제로 남았던 그 사건이 7년이 지난 2011년 다시 일어났는데요.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당시 사건을 전담했던 형사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바로 형사라는 옷을 벗고 경찰 교육원 교수로 일하고 있던 지훈. 이게 얼마만이야? 간만에 보는 동료의 말에도 답은 없고 7년 만에 만난 나보다 죽은 이 여자가 더 반가운가 보지? 생각하는 거 맞아. 살아있어 잘렸어. 이 테이프 좀 벗겨볼 수 있어? 일단 피해자의 신원과 사인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죠. 잠깐. 그때 지훈의 눈에 들어온 특이사항. 지저분한 얼굴의 테이프와는 달리 입가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깨끗한 상태였는데요. 여긴 피가 안 묻었다는 건 손가락을 자르기 전에 입부터, 아니, 입까지만 막았다? 눈이 보고 싶었겠지. 자신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걸 지켜보는 피해자의 눈. 생각보다 더 악질적인 범인의 행각에 지훈의 촉도 더 날카롭게 곤두서고 그렇다면 이제 윗분들을 설득할 차례. 지훈은 자신이 분석한 것들을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하죠. 2004년과 이번 사건 모두 최초 피해자를 제압한 방식과 마구잡이로 감겨진 테이프의 상태를 볼 때 범인은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현장에 자신에 대한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피, 범행 도구, 지문, 족적, 심지어는 지문이나 족적을 지운 흔적조차 말이죠. 모방,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살인마가 더 강해져서 나타났거나 더 강한 살인마가 나타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것이 역속이니까. 해결만 하면 간만에 좋은 그림 나오겠구만. 달려봐. 흔쾌히 기밀 수사에 대한 허락이 떨어진 가운데 지훈은 현장 사진을 보고 묘한 미소를 짓는데요. 정말 너냐?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잖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조 수사관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지훈. 여보세요? 방이동 130번지 초원빌라 2층에 사는 여자가 죽어 있어요. 2층이요. 여보세요? 전화하신 분은 누구세요? 수사지원본부의 박민호라고 합니다. 선배, 아니 교수님과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신고자 목소리만 다시 한번. 방이동 130번지 초원빌라 2층에 사는 여자가 죽어 있어요. 2층이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왕년에 사건 현장 주소가 138번지 아니었나? 기억 속 잊힐 뻔했던 사건의 재등장에 지훈의 수사 역시 한층 치밀해졌죠. 예, 맞네요. 138번지. 왜 틀린 주소로 신고를 했지? 글쎄요. 무슨 범인의 의도라도. 가지. 어딜? 넌 현장으로 들어가. 네? 저 혼자요? 교수님! 꺼림칙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발로 뛰어 확인해 보는데 방이동 130번지 초원빌라 2층에 사는 여자가 죽어 있어요. 2층이요. 근처의 건물을 오르내리며 피해자를 발견하는 각도를 확인하는 지훈.
마침내 한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이 훤히 보이는 것을 알게 되죠.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건물의 번지수,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누군가를 오랫동안 지켜본 흔적들. 그렇다면 1순위 용의자는 확실했죠. 얼떨떨한 얼굴로 경찰서로 소환된 제보자. 1시쯤 됐나?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그리로 산책을 갔어요. 그리로가 어디예요? 금일 담배 피면서 훔쳐보던 거? 예. 그런데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서는. 이미 죽어 있었다. 당신이 죽인 게 아니고? 제가 왜 사람을 죽여요? 테이프 색깔이 뭐였냐고 물어보고. 핸드폰으로 하기도 뭐 하고. 윤진우 씨, 그 얼굴에 감겼던 테이프 색깔 뭐였죠? 예? 초록색이요. 뭐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많이 쓰는 그 초록색 박스테이. 그 먼 거리에서 그게 다 보이던가? 테이프 색깔의 종류까지? 망원경인가? 아니면 망원 렌즈 붙은 사진기? 순식간에 피해자를 몰래 찍던 범죄 행각까지 드러나고 말죠. 일단 용의자의 집을 수색해 보는데 사진 가방 찾았습니다. 발견된 사진기 속에는 그날의 참혹한 현장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사건의 발생 시간은 자정에서 1시 30분 사이. 피해자의 사진이 찍힌 시각은 살인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01시 22분. 간발의 차로 빠져나갔어.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무언가를 찾은 듯한 민호의 말에 잠시 추리를 멈추는 지훈. 이거 이놈 완전 상습범인데요? 이런 사진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끝도 없이 나오는 관음증 환자의 시선. 그런데 피해자의 사진 속에 찍혀있는 신원 미상의 남자 한 명. 사건의 퍼즐이 점점 맞춰져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진 속 남자의 정체. 자, 이제 이쯤 되면 중요한 사건의 단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교수님, 이거 제보자 사진 속에 있는 이 남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저 피해자 서은비의 오빠입니다. 뭐? 서지석, 31살. 그 주민등록상 유일한 가족인데 별이다 싶어서 조사해보니 의붓 남매입니다. 서은비가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입양됐더라고요. 이 친구 지금 어디 있어? 예? 실례합니다. 여기가 저기 방이동 서은비 씨 사망 사건 담당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 강원도 정선 서지석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백도식이라고 합니다. 서지석이요? 사망? 저는 이 김은영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남예리라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 싶었더니 이미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 김은영? 설상가상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지훈이 수사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얽히다 못해 완벽하게 미공 속으로 빠져버린 사건과 수사 방향.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같은 얼굴이라. 서로 다른 사건으로 출발해 원점에서 만나게 된 인물들. 특수 사건들을 풀기 위해 모인 전담반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간담 역시 쫄깃쫄깃하게 다루었던 원조 수사극 맛집. 그들이 쫓고 있는 범인이 궁금하다면 오씨의 특수사건 전담반 10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 내게 느껴지던